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의 3주차 경마, 지난 경마를 돌아보고 앞으로 경마를 준비하는 필사즉생 장석입니다. 자,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바꿔봤어요. 이번 주 경마가 1월 4주차 경마입니다. 이번 주 경마가 끝이 나면은 구정 연휴가 들어가면서 금주 경마가 월말 경마이면서 휴장경 경마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장경 경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대감을 안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별방송 형식으로 휴장경 경마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철저하게 한번 돌아오는 4주차 경마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경마 잠깐 얘기 안 할 수 없죠. 자, 지난주 경마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없는 인기 마필들, 어찌 보면 이제 편성해서 만들어준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이 많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예상했던 대로 양일간 999 막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요일 중후반부 넘어오면서는 안정권으로 흐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배당이 좀 많이 나왔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보통 인기마들이 배당판을 주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최근의 성적, 준비하는 조교, 그리고 게이트 조건이라든가 기수, 이런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팔렸던 인기 마필들이 과신할 수 없는 외적 인기도만을 가지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 자체가 부여가 됐고, 또 그에 따른 합당한 배당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사실 대표적으로 배당이 가장 크게 나왔던 경주 중에 하나가 토요일 7경주로 기억을 합니다. 뚜뚜베네가 최고 인기를 얻었고 그 이전의 경주에서 선행을 이끌었던 전례를 가지고 팔렸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부동명왕이 완사이드하게 대가리를 가지면서 아주 크게 배당이 나왔던 경주, 대표적으로 딱 그 경주가 지난주 경마의 모든 것을 말해줬던 함축된 레이스였다. 검증되지 않았던, 단순히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끈 상태에서 우승을 거뒀고 그 우승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었던 뚜뚜베네. 하지만 그 레이스에서는 선행마가 많았고 선행이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레이스에서 완전히 바닥을 쳤고, 상대적으로 그 이전의 경주에서 부동명왕의 아쉬움이 그 다음 경주에서의 성장까지 이어지면서 배당 7번 4번에 복승식 100배가 넘는 배당, 쌍승식 380배당에 아주 큰 배당이 형성이 됐어요. 장석은 개인적으로 그 레이스를 추천 경주를 공략을 했고 아주 큰 배당을 잡아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지난주 경마가 아주 크게 배당이 형성되면서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 경마가 또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이번 주 경마도 역시 지난주와 못지않은 혼조혼너가 나오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월말 경마, 특히나 이제 휴장장 경마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 중반 요때 넘어가는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월초 경마 배당 없어, 저배당 게임, 월말 경마 빵빵 터져, 재밌는 경주, 휴장장 경마 두근두근 되죠. 자, 근데 요게 2000년대 후반부 넘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거꾸로 오히려 월초 경마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을 때 배당이 빵빵 터져주고, 특히나 최근 3년 4년간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게 휴장장 경마에서 폭발적인 배당들이 나왔던 경주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의외로 안정권의 레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최근 3, 4년 동안의 사이에 그 흐름을 보면요, 부산 경마가 시행이 되면서 마필의 자원 자체가 서울 경마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자원을 가지고 많은 수의 레이스를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들이 어느 정도는 형성됨에 있어서는 딱 정해져 있죠. 특히나 이제 휴장전을 앞두고는 때리고 가는 마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필들이 마당에서 예전처럼 뭐 내가 마필을 가꾸시를 만들어서 뭐 때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마필들. 근데 이런 마필들은 일단 조교장에서 보이고요. 배당판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 월말 경마, 배당들이 형성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이번 주 경마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이 그대로 갈 것인가? 최근에 몇 년간의 흐름 자체가 이번 주도 그대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이 특별방송 형식의 방송 내용 선택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휴장전을 앞두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시죠. 기대 감 안고 들어갑니다. 아, 명절 전에 뭐 크게 한구라해서 내가 한번 두둑하게 양손 무겁게 해서 집에 한번 가겠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경마는 돌아오는 휴장 전경마, 구정 열흘을 앞둔 마지막 경마를 한번 철저하게, 아직 출마표는 안 떴어요. 하지만 경마 자체는요, 출마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흐름이거든요. 전체 흐름을 보고 이번 주 경마를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4주차 경마의 흐름이 어찌 될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휴장전 경마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은 딱 간단해요. 휴장전 경마가 배당이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자, 배당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경마를 말씀을 드렸듯이 거품이 있는 인기 마필들. 일단 출마표가 뜬 상태에서 종합지에 잡혀있는 마필들이 믿을 수가 있다! 이러면은 배당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마필들이 배당권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배당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배당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는 작전마가 쏘니까 배당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기마가 일단은 부진했기 때문에 작전마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인기마 선정에 있어서 어떤 식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일단 기수를 안 볼 수 없어요. 자, 이번 주 경마의 특징, 지난주 배당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요인이 바로 문세영 기수였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그 이전에 굉장히 화려한 활약을 했다가 지난주에 일단은 출마표가 뜨는 순간 어느 정도 그림을 잡혔어요. 왜냐하면 문세영 기수가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허리 부상. 결국 문세영 기수가 일요일날 경주 중에 부상을 이유로 경주가 취소되는. 근데 문제는 문세영 기수가 다음 주도 돌아오는 주죠. 4주차에도 지금 기승 자체가 약간은 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자, 문세영 기수가 양일간 풀 기승을 하면 16대의 마필을 기승합니다. 23개 레이스 중에서 16대의 마필들을 기승을 하면 대체적으로 인기마들이에요. 문세영 기수는 없는 능력도 뽑아낼 수 있는 게 문세영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미진함이 있다 하더라도 문세영 기수라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죠.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기수가 기승했을 경우, 막말로 얘기해서 되는 마필, 이거는 무조건 되는 마필에 기승했어도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몇몇 기수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배당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작전마가 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기마가 부진했을 때, 이게 배당의 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난주 많은 배당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문세영이가 있지 않았겠느냐. 문세영이가 인기마를 타서 부러져서 배당이 나왔던 게 아니라 문세영 기수가 조금 미진함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마필에 기승했다면 과연 작전마들이 그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번 주 4주차 경마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연 문세영이라는 이 기수가 한 주간의 충분한 몸조리 끝에 기승을 하느냐 맞냐에 따라서 일단 이것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게 결국 편성이죠. 편성.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월요일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고 토요일, 일요일 예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불안할 수 있는 요인들의 많은 인기마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 특히나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제가 조교를 전부 다 싹 보고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 출전 두수가 지난주 월요일 조교 두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장이 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아마 출마 등록을 하고 나올 겁니다. 문제는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주 대강 이제 조교하는 마필들을 보면 알거든요. 왜냐면 단순히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조교를 볼 때 대체적으로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고 어떤 성적을 거뒀고 다음에 어떤 인기도가 형성이 된다. 요걸 근거로 딱 조교를 보는데 문제는 그 마필들이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각 마방에서 인기마 조교를 제대로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작전마라고 볼 수 있죠. 배당마들. 배당마들의 조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지자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전마들이 입상을 많이 하면서 배당이 나오긴 했는데 그 마필들이 직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져서 쏘고 갔던 게 아니라 첫 번째 인기마들의 부진. 이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 편성이었어요. 편성. 그 이전에 센 편성에서 그야말로 아쉬움을 줬던 마필들이 딱 돌아오면서 편성을 얻어 걸리면서 하지만 그 이전의 경주에서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방영이 되면서 딱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그런 편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그런 편성이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각 마방에서 연휴를 앞두고 휴장 전이란 말이에요. 휴장을 앞두고 나서 다 돈을 벌어야 돼요. 다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1조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요. 지난주까지 결과물을 쭉 보면은 어떤 특정 마방들이 몰아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18조. 18조가 아주 뭐 3주간에 걸쳐서 빵빵 다 때렸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돈을 벌고 나간 마방보다는 돈을 벌지 못했던 마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방들이 과연 휴장전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상금을 챙기느냐.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야 휴장전 상금 없으니까 작전만 때려갖고 이거 배팅을 어떻게 하겠지. 근데 그건 진짜 일부 마방입니다. 대체적으로요. 돈을 못 버는 마방들이 돈을 버는 거는요. 확실하게 돈이 되는 능력마에 집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능력마가 계속 받아쳤던 마필이 아니에요. 3전째든 2전째든 그 이전에든 어떤 식으로든 한번 뚝 반응이 왔던 말들이거든요. 그거를 이빨 갈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교입니다. 바로 그게 조교예요. 자, 조교로 배당이 만들어낸다?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예전에 5대 예상지 있었고 조교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정보라는 게 많이 나오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몇몇 쪽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은 예상지도 엄청 많고 조교를 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뭐 컴퓨터 역시 대표적인 사이트고 경마왕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코리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조교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유료가 됐던 무료가 됐던 그러면은 단순히 예상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베타분들께서도 조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진짜 좋은 마필들은요. 몰라요. 미세하게 좋아진 마필들 뭐 부동명왕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사실 특정 정말 조교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예상가들만 보는데 대체적으로 진짜 좋아진 마필들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마방에서 갈아내는구나. 이빨 승부를 하겠구나. 이런 마필들은요. 그 이전에 막말해서 입상을 못하고 막 8착되고 9착을 돼도 현장에서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팔린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팔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그 전에 8착 9차가 됐는데 배당판에서 왜 팔리는 거야? 왜 팔리겠어요? 당신이 봤던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봤고
그리고 마방에서도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게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픈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제 마방 취재기자라고 하죠. 예전에는 마방 취재기자분들께서 ARS 녹음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월급을 받고 마방 취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취재 내용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예상지 자체에만 실리는 거지 오픈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기자분들께서 ARS 녹음을 같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웬만한 정보들은 이게 소스든 개소스든 진소스든 간에 무조건 받고 나간다는 거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소스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소스가 아닙니다. 말이 좋아 소스지, 소스라는 게 의미가요,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소스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거, 남들이 얘기해주면 다 소스예요. 그게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조교를 못 봤어. 근데 내하고 함께하는 파트너가 조교를 봐. 그리고 내가 문자를 받아. 음성을 들어. 이거 다 소스예요. 소스라고 하면은 뭐 거창하게 마방에서 이게 만들어 놓고 때렸다, 말이 좋아졌다, 뭐 이거 하는데 그건 소스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똑같은 다 소스예요. 어차피 월요일, 목요일 날 그 조교사들, 기자들 모아놓고 얘기가 다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공공연하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웬만한 예상지를 보면 다 나와요. 그건 뭐냐? 만들어 놓고 갈아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대체적으로 경마를 해서 많이 졌다 내가, 이런 분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 소스라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 소스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소스라는 건요, 진짜 소스는 정보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정보는 100명의 사람이 배팅을 하는데 정말 일부, 한 두세 명밖에 몰라.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소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스, 정보 이런 거는요, 100명이면 80명, 90명은 다 아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이번에 마방에 좋았대. 근데 경마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자기만 아느냐? 아닙니다. 주위사람 또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틀 사이에요,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소스가 아니죠. 거꾸로 역소스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식으로 되느냐? 거꾸로 마방에서 배당판 보고 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소스라는 것만을 가지고, 야, 경마는 어차피 야리쪼야. 경마는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럴 바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만들어진 게임을 나는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랑 파트너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갱또의 경마를 하시든 간에 이거는 정확한 어떤 근거와 이런 걸 갖고 해야지, 단순히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남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겠다? 이것만큼 내 돈 주고 들어가는 배팅에서 우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할 때도 단순하게 4-5 힘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자에 항상 저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할 때도 저는 뭐 단순하게 요즘에 저액제라 그래가지고 짧게 하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음성 같은 경우는 정액제다 보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법만 날아갑니다. 마법만. 근데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소스 경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예상할 때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방송할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풀어내는 내용을 듣고 그대로 배팅하시는 분들은 절대 배팅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것만큼 무도한 짓은 없어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예상가 분들께서 정말로 그 마번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정말 그 마번을 가지고 항구를 할 수 있다면 과연 예상가를 할까요? 안 합니다.
못하러 힘들게 이거 붙잡고 떠들고 욕먹어가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예상을 합니까? 배팅하면 되지.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게시판에 글 쓰는 걸 보면은 야 니네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배팅을 하지. 왜 예상가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 죽이느냐. 근데요 이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요 마번을 뽑아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마번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하군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요 경마의 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배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교, 복귀, 정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는 뭐냐면은 그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배팅이에요. 배팅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추마표가 뜨고 나서 목요일 날이죠. 해당 경주의 최종적인 마번을 쓸 때까지 그리고 이 마번을 마지막에 체크를 해서 창구에 집어넣을 때까지가 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목요일부터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어디입니까? 바로 마번을 딱 적어서 창구에 밀어넣는 30초에서 1분 정도의 사이.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린 마번과 이런 거를 가지고 정말 고지고대로 그대로 배팅 하시는 분들은 절대 경마장에 오지 마라. 제가 잘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근거와 확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근거와 확신을 함께 했을 때 내가 수긍할 수 있을 때 내가 동의할 수 있을 때 그게 결국은 배팅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30초 1분 사이에. 막말로 해서 이겁니다. 부동명한 게임이에요. 부동명한 게임. 예를 들어서 제가 7을 놓고 뚜뚜베네가 불안하다. 왜냐? 4가 선행을 나가니까. 저는 4에 때리지 않았습니다. 뚜뚜베네를 놓고 했기 때문에 뚜뚜베네란다. 부동명을 놓고 했기 때문에 선행마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추임마 쪽에 엮었어요. 추임마 쪽에 엮었습니다. 그리고 4가 무조건 선행을 나가는데 선행마가 많은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가는 놈이 유리하니까 4는 무조건 받쳐라. 그래서 7을 놓고 2하고 4를 배당마로 받쳤습니다. 근데 이 마번을 가지고 똑같이 배팅했을 때 이건 바다리 삶 차이예요. 이거를 고지고대로 예상 배팅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그래? 그러면은 4가 선행이면 4가 시원하게 간다는 얘기잖아. 이게 원래 완식이 탔던 마필이고 완식이 타서 1300을 버텼잖아. 근데 뚜뚜베네가 장석이 말대로 선행을 못 나가면 위험한 말이야. 근데 또 부동명왕을 제외하고는 말이 없어. 그러면 이거 버틴다고 보면 되잖아. 거꾸로 7사에 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걸 때린 분들한테. 똑같은 마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주력에 때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때리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뚜뚜베네를 빼고 들어가는 막권의 조합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엮는 거예요. 막 엮는 거예요. 마번 자체를. 아니면은 그래? 뚜뚜베네가 불안해? 그러면 나머지 막권들을 3복식을 엮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또 이렇게 돈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배팅 자체에 대한 스킬이 없는 상태에서 ARS를 듣는다거나 문자를 받아서 배팅을 하겠다. 얘네들이 돈 받고 하는 예상가들이니까 나를 항구로 해주겠지. 나를 정말 부자를 만들어주겠지. 부자를 못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제가 하는 예상은 부자를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예상지 보면은 1, 2, 3, 4, 5 마번 다 있어요. 이대로만 그대로 잘만 엮어서 하면은 하루에 5경주 맞춥니다. 근데 왜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배팅하다가 예상과 음성을 듣느냐?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린 거 알아. 한데 머릿속엔 일린데 그리지는 못해. 맞추긴 했는데 돈이 안 돼.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가 불안해. 마음속은 불안해.
하지만 이걸 빼고 할 용기는 없어. 이걸 빼드릴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배팅을 하거나 이럴 때 특히나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저를 빼고라도 많은 분들과 그 파트너십으로 해서 같이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 정도를 머릿속에 일단 그려놓고 가야지. 야, 얘가 나한테 한 거를 해줄 거야. 얘가 나올 때 부자를 만들어 줄 거야. 부자를 못 만들어 드려요. 예상가들이 배팅으로 부자가 안 됐기 때문에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터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 예상가들을 선택하실 때는 그게 먼저 조건이 돼야 돼요. 얘가 내가 배팅을 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게 인기말을 지워주든 배당말을 잡아주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든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얼마나 잡아주냐.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8경주와 9경주를 기억하라는데 가속주자 4연승을 쳤단 마필입니다. 5연승 들어오는 말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 지금까지 레이스랑 완전히 다른 경주다. 그냥 빼라. 못 맞췄습니다. 이제 못 맞췄어요. 마번을 3번, 5번, 8번을 뽑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3번 말을 놓고 3팔에 때리고 3호를 받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왔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큰 배당이 나왔어요. 물론 적중을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마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잘 엮어서 또 흥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없어? 얘가 이걸 뽑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직전에 그 경주, 이 레이스, 가속주자가 출주했던 이 레이스를 저는 만족한 예상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100%는 모자릅니다. 왜냐? 적중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속주자를 빼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을 잡아드렸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금액에서 그 정도 밥값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밥값을 하는 예상가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잘 엮어서 배팅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배팅의 스킬이 있다면은 그때는 경마를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얘기가 하다 보니까 이제 배팅 쪽에서 흘렀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번 주는. 아까 제가 이제 기수 얘기를 하다가 약간 중간에서 했는데 이번 주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는 월말 경마라고 해서 순진하게 배당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최근에 배당이 나오는 제가 쭉 보니까요. 배당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주로입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중반까지 넘어가는 시기 때 배당마드는 선행마였습니다. 그때는 왜 선행마가 배당을 내는 전개가 되게 쉬웠냐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진짜 고가의 시스마가 들어와서 A급의 마필들을 배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끼케봐야 뭐 디디미 뭐 이런 디디미가 그냥 장기 집권을 할 때입니다. 장기 집권을 할 때. 나머지 시스마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강자 하나 냈다고 해서 피어슬리가 당시에 상당히 주목받았던 부마. 근데 지금은 피어슬리는 없어졌어요. 그냥 말이. 세강자를 제외하면 뭐. 그만큼 마필들의 전력 자체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교를 했던 조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기수들도 선행보다는 선취 이걸 상당히 선호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능력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배당이 나오느냐? 주목받지 못했던 선행마가 선행을 빵 쳐서 버텼을 때 경합을 해도 경합을 안 해. 그리고 버텨. 그래서 예전에는 선행마가 곧 배당의 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최근에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을 쭉 보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추임마가 있습니다. 추임마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들여온 시스마들이 대체적으로 다 미국산 마들입니다.
미국산 마패들에 잠깐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들여오는 미국산 마패들은 미국의 경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은 대체적으로 2세 때 데뷔를 해서 3세, 4세 초반이면 거의 다 마패들을 다 은퇴시켜버려요. 다 시스마 돌립니다. 빨리 써버려요. 조기 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필들의 대체적인 전개가 뭐냐? 선행입니다. 스피드계열. 이 마필들을 사온 상태에서 새끼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대체적인 능력마라고 본다면 전부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하는 마필들이지 바닥에서 전개하는 능력마들은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1군의 인디언 블루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앞에서 흔들어대는 마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임마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개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재결을 보면 참 재밌는 재결들이 많아요. 과도한 선행 경합. 이걸로 기승 정지를 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다 틀려요. 만약에 과도한 선행 경합을 해서 그 마필이 입상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결을 안 먹습니다. 근데 입상이 안 됐어. 정지 3일, 정지 4일, 정지 이틀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선행 경합을 해서 입상을 하면은 정지를 안 주고 선행 경합을 했는데 미안하면은 정지를 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판단 근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기수들이 경합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굳이 선행을 경합을 해가지고 입상도 못 하는데 정지까지 당해버리면은 과도한 전개가 안 나오죠. 그리고 지난주 잘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배당이 났던 경주에서 과도한 전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과도한 전개의 중심은 뭐가 있냐? 편성이었어요. 보통 선행마들이 충돌하는 경우는요, 뭐냐면요. 만약에 선행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만만해. 그러면 깔아 나옵니다. 만만하니까 깔아 나옵니다. 근데 선행마가 나왔는데, 아, 이거는 센 말이야. 그러면 보통 머릿속에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은 일단 보내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위험한 인기마냐? 되는 인기마를 선택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들이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되는 인기마들은요. 인정을 하고 탑니다. 상대마들이. 그러면 인정을 탄다는 얘기는 이 마필들이 쉽게 간다는 거예요. 전개 자체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은 어떤 식으로 돼요? 인기마 게임. 인기마 게임은 뭐죠? 저배당 경주. 반대로 만만해. 만만해. 스피드도 별거 없고 그냥 인기만 끄는 말이야. 내가 봐서 내가 더 센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깔아 나옵니다. 그럼 전개가 어떻게 되죠?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중고 배당 경주. 1레이스냐 2레이스냐의 판단 근거가 능력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예상가들의 실력이에요. 지난주는 배당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앞에 오는 말이든 뒤에서 오는 말이든 상대방들이 인정하고 하는 인기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만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만했다는 겁니다. 만만하니까 배당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번 주는 같은 그림이 안 나올 수 있느냐? 월요일날 조교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말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각 마방에서 밀어내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 요거는 내가 한번 쭉 밀어내가지고 돈을 벌게. 요런 마필들이 능력도 되고 조교도 좋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소스가 나옵니다. 어떤 소스? 기자 소스, 마주 소스. 별거 없어요. 기자 소스 별거 없습니다. 주구사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말 어때요? 야, 좋아. 지난번에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말 좋아. 그러면 기자들은 소스를 냅니다. 마주분들 물어봅니다. 김정 의사 이번에 말 어때? 같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 마주님 좋아요. 그럼 마주들이 또 주위에 또 소문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기마가 됩니다. 이게 인기마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경주는 어떻게 되겠죠? 저배당 레이스가 됩니다. 이게 경마의 메커니즘이에요.
저배당이 형성되는 경주의 메커니즘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요 메커니즘으로 딱 저배당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소스로 받았어. 나는 조교로 받았어. 나는 묶기로 잡았어. 다 개소리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능력 보시는 분들이 능력으로 봤어. 아, 되는 말이야. 복귀를 보시는 분들이 복귀를 봤어. 아, 이거 지난번에 안 갔어. 이번에 편성이 됐어. 걸렸어. 조교 보시는 분들이, 야, 조교가 이번에 끝장이야. 와, 죽이더라고. 합의조시 일체가 됐어요. 그리고 소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당판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저배당입니다. 이게 저배당이에요. 아셨죠, 이제? 이 레이스가 저배당이냐, 고배당이냐, 중배당이냐를 따지는 근거는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당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했을 때. 뭐예요? 능력. 능력은 돼. 아, 조교가 애매해. 지난번보다 조금 못해. 조금 다운이야. 전개가 조금 애매하네. 전개가 조금 애매해. 근데 말은 나쁘진 않아. 조금 떨어졌다 보니 나쁘진 않아. 그때 조교사들이나 기수들이 기자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은 괜찮아요. 말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정도 뛰었으니까 이 정도 뛰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게 소스로 나갑니다. 마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기마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능력마. 합의조시가 다 맞춰진 능력마가 아닌 그냥 인기마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저배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고배당에 흐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배당 게임을 선택하거나 고배당 게임을 선택하거나 어차피 메커니즘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흐름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마는요, 흐름 싸움이에요. 나는 조교를 잘 보니까 나는 예상과 무조건 잘할 수 있어. 난 능력을 잘 봐. 나는 전개를 잘 봐. 나는 기자를 소스를 받아. 하지만 이 부분적인만을 가지고, 이 개별적인 것만을 가지고 최종적인 마법을 선택을 하겠다? 이것만큼 불안한 건 없습니다. 이게 합의 조지가 됐을 때 인기마가 되는 거고 저배당 막론에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잡아주는 사람을 내가 패트너로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특화된 이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느냐, 요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번 주 경마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자꾸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는 마방에서 밀어내는 마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주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경합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선행마에게보다는 추임마에게 유리할 수 있는 다소 좀 무거운 주로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근데 오늘 지금 월요일인데 어제 일요일 밤부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서울 시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인근, 저희 집이 이제 경마장하고 얼마 안 멀거든요. 경마장에도 아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결국 뭐냐? 주로가 지난번보다 약간 좀 무거워질 수가 있다. 가벼워질 수가 있다. 요걸 좀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고요. 가벼워진 상태에서 각 마방에서 밀어내는 마필들이 능력도 되는 상태에서 신경을 이빨 쓰고 나온다. 어차피 그거는 합의 조지가 되면서 결국은 인기마로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 모든 조지 통하는 게 12경기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 지난주는 제가 사실 토요일날 경마 999 막권을 2개를 적중시켰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도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배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는 배당 예상 가니까 주기장창 배당만 불러. 나는 저 배당 이건 아니에요. 그 흐름을 탄 거예요. 저는 그 흐름을 쫓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경마는 제가 좀 다를 겁니다. 이번 주는 이러니까 무조건 나 저 배당 부를래, 이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뭐냐면은 불안할 수 있는 인기마보다는 마방에서 밀어내는 능력마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막권들을 정확하게 잡아서 저 배당이라도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는 예상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난주 배당이 많이 나왔고 휴장 전이니까 부정이 배당이 무조건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정말 아니한 생각으로 배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는 이런 특별 방송의 형식을 좀 취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피사득생을 하면서 이런 좀 특별 방송, 제가 오늘은 사실 배팅에 있어서 배팅의 방법, 스킬,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작정하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일단 이번 주는 휴장 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 배팅이라는 거, 이건 굉장한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요것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특별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한 넉넉하게 한 40분 이상 잡아놓고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은 그거예요. 월말 경마. 과연 다가오는 월말 경마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걸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찾아봤습니다. 자, 1월 경마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주 한 주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장전 앞두고 참 요즘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이왕 하는 경마 돈을 따면 좋겠고요. 이왕 하는 배팅 짜릿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장전 경마 너무 들뜬 마음에 제가 항상 이제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두근두근대고 뜨거운 열정 갖는 건 좋은데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이 배팅 하시는 분들이요, 머리 뜨거워지면은 망가집니다. 휴장전이라고 해서 다음 주 경마 안 하네? 아, 이번 주 난 죽었어. 내 이번 주에 한번 내가 죽여줄게 한번. 아니라는 겁니다. 물 흐르는 대로. 머리가 뜨거워지면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저는 물론 뭐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과 근거 하에 계속해서 제 길을 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예상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마킹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요곳에 최종적인 마킹 그 시간에서만큼은 정말 냉정한 판단하에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월에 3주차 경마. 이번 주는 여러분들 돌아오는 막주.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구정 연휴를 앞두고 들어가는 그 정말 필사의 그 주에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겠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시간을 한번 함께 봤습니다.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제가 풀었던 간에 여러분들의 배팅, 어떤 여러분들의 경마를 즐기심에 있어서는 약이 되면 약이 됐지 독이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크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예상,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리면서 장성! 이번 주, 자, 오늘 이 자리 정리를 하고 또 일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없을 그 다음 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은요, 다음 주는 휴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주 방송은 없고요. 그 다음 주 돌아오는 2주, 2월 경마를 앞두고 그때 방송이 있을 겁니다. 일단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방송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걸 준비해서 토요일,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